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비행기 착륙 직전 뒷좌석 노파가 건넨 쪽지였습니다. 윤정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종이를 구겼어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밤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귀국일에 맞추면 돼. 서류는 다 준비됐어. 보험, 명의, 집. 그 단어들이 정희의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 관리해주는 일정, 통제하는 휴대폰. 배려가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여행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2026년 온가족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주일 전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8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사는 집은 넓었습니다. 너무.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왔어? 서연은 정희 옆에 앉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우리 둘이 여행 갈까요? 정희는 서연을 봤어요. 여행? 네. 일본이요. 일본? 어머니, 일본 가보고 싶으시잖아요.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기억했어요. 몇 년 전 한 번 말한 적 있었습니다. 근데 현우는 출장 있어요. 다음 주에. 서연이 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이 가요. 어머니랑 저랑.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어머니도 바람 좀 쐬셔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네.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희는 서연을 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정희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약이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정희는 약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우였어요. 엄마. 응. 내일 출국하시죠? 그래. 잘 다녀오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너, 괜찮아? 네. 출장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도요. 서연이가 잘 챙길 거예요. 응. 연락 자주 주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짧았어요. 언제나처럼.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 정희와 서연은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여권 주세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서연은 정희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수속을 했습니다. 빠르고 능숙하게. 다 됐어요. 가요. 두 사람은 게이트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뭐 사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한번 보고 가요. 서연은 정희를 이끌었어요. 화장품 매장으로. 어머니, 이거 어때요? 좋아 보이는데. 크림이었어요. 비싼 브랜드. 너무 비싸.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안 돼. 내가 살게.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효도하는 날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카드를 꺼냈어요. 정희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탑승 시간.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이코노미 중간쯤. 정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옆자리. 편하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서연이 물병을 건넸어요. 고마워. 정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기내식이 나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서연이 정희 앞에 트레이를 놓아줬습니다. 고마워. 정희는 먹기 시작했어요. 밥, 반찬, 과일.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뭐 봐? 일정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 정희는 계속 먹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얼거리는 소리. 안 돼. 안 돼.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뒷좌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 저분,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정희가 작게 물었어요. 서연은 뒤를 봤습니다. 미신 좋아하시나 봐요. 미신? 무당 아니에요? 저 옷차림 보세요. 정희는 다시 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서연이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2시간쯤 지났어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정희는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정희 어깨를 툭 쳤어요. 네. 정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눈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쥐고 이게 뭐예요? 정희가 받아들었어요. 쪽지였습니다. 작고 구겨진. 할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돌아오는 날짜에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정희는 눈이 커졌어요. 네, 나서지 마세요. 절대. 할머니는 그 말만 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쪽지, 뭐래요? 정희는 쪽지를 봤습니다. 공항 나서지 말래. 뭐요? 서연이 웃었어요. 무당 할머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네. 그냥 버리세요. 정희는 쪽지를 구겼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짐을 꺼냈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서연이 정희 팔을 잡았어요. 응.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서연이 캐리어를 끌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가요. 서연이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도시였어요. 간판도 사람도 모든 게 가방 속에서 쪽지가 느껴졌습니다. 구겨진 채로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이야. 그냥.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서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트윈룸이었습니다. 침대 2개. 좋네. 정희가 말했어요. 그죠? 제가 잘 골랐죠? 서연이 웃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요. 알았어. 서연은 샤워하러 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약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쪽지도 구겨진 종이를 펼쳤어요.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한글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읽었습니다.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장례. 무슨 소리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샤워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쪽지를 주워들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미신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미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정희는 쪽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장례로 끝난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가 끝났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피곤해서. 그럼 좀 쉬세요. 저녁은 8시에 먹어요. 알았어. 서연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쪽지, 할머니, 경고, 모든 게 뒤섞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정희는 눈을 떴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저녁 8시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일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럼 세트로 할게요. 서연이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회, 초밥, 국물. 맛있어 보이네. 정희가 말했어요. 드세요, 어머니.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불렀어요. 응? 내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너 가고 싶은 데가 오사카성 어때요? 유명하잖아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자꾸 정희를 봤어요. 왜?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약? 심장약이요. 아침에 드셔야 하잖아요. 정희는 멈췄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어머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알았어. 제가 챙겨드릴게요. 내일부터.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희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쯤 정희는 약을 먹었어요. 심장약 한 알. 물과 함께 어머니 주무세요. 응. 잘 자. 불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희는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쪽지가 떠올랐어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대체 왜? 정희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신이야. 그냥 미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평화롭게. 하지만 정희는 평화롭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어. 이 여행이. 다음 날 아침 7시 정희는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꿈도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나서지 마세요. 계속 그 말만 했어요. 정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 침대를 봤어요. 서연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빈 방. 어디 갔지? 정희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어디 갔었어? 아침 사러요. 편의점에. 서연이 봉투를 식탁에 놓았어요. 샌드위치랑 우유 샀어요. 고마워. 정희는 세면대로 갔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드세요. 서연이 불렀어요. 정희는 나와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어요. 어머니, 서연이 약통을 꺼냈어요. 정희 약통이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가방에 있었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서연이 약통을 열었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물컵을 건넸어요. 정희는 약을 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매일 먹던 거였어요. 심장약.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왜 서연이 챙기는 거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드세요. 서연이 웃었어요. 정희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약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정희 가방이 아니라 자기 가방에. 아, 왜 내 가방에 넣어?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깜빡하실까봐. 아니야. 내가 알아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사카성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정희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서연은 옆에 서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뭐 봐? 일정이요. 오늘 어디 갈지. 그래.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 핸드폰. 가방에서 꺼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확인해 봐야지. 제가 볼게요. 서연이 정희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현우네요. 그래, 줘봐. 아니에요. 제가 받을게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응, 잘 있어. 어머니, 옆에 계셔. 응, 걱정 마. 내가 잘 챙기고 있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뭐래? 잘 지내냐고요. 서연이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정희는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내 전화를 서연이 받지? 어머니, 핸드폰 제가 들고 있을게요. 뭐, 여기 사람 많잖아요. 소매치기 조심해야 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내가 들고 있을게. 어머니, 걱정돼요. 주세요. 괜찮아. 내가.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봤습니다. 정희는 멈췄어요. 알았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사카성에 도착했어요. 크고 웅장했습니다. 와, 멋있네. 정희가 말했어요. 그죠? 사진 찍어요. 서연이 정희 팔을 잡았어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장? 어머니, 예쁘게 나왔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희는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시물을 봤습니다. 갑옷, 칼, 옛날 그림.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연이 가리켰어요. 정희는 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쪽지만 떠올랐어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왜 자꾸 그 말이 생각나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피곤하세요? 앉으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정희를 부축했어요. 벤치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서연이 물병을 건넸어요. 정희는 마셨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미안해. 왜요? 괜찮아요. 서연이 정희 등을 쓰다듬었어요.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응. 약도 잘 드시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관심인지 통제인지 정희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갔어요. 우동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우동 괜찮으시죠? 응.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 면. 정희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불렀어요. 응?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가요. 왜? 피곤해 보이세요. 쉬셔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내일은 교토 가요. 교토? 네. 거기 절이 유명해요. 그래. 정희는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어머니, 다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서연이 웃었어요.
정희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저녁 6시쯤 호텔로 돌아왔어요.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응.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서연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봤습니다. 쪽지가 거기 있었어요.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서연이 볼까봐.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손이 떨렸어요. 여행 와서 별소리를 다 듣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신이야. 그냥.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쪽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곧 잘게. 약 드셔야죠. 서연이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정희는 받았어요. 약을 받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똑같아 보였어요. 평소랑.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연이 웃었어요. 정희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약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시 자기 가방에. 정희는 누웠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쪽지, 할머니, 경고, 나서지 마세요. 장례로 끝난다. 모든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서연의 행동들, 약 챙기기, 핸드폰 가져가기, 일정 관리하기, 배려일까? 아니면 통제일까? 정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새벽 2시쯤 정희는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서연이었어요.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응,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귀국일에 맞추면 돼.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 걱정 마. 무슨 서류? 보험도? 응. 수익자 변경 완료했어.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보험? 집도? 명예 이전 서류 준비했어.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되면 다 끝나. 서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틀만 더 참으면 돼. 전화가 끊어졌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국일, 서류, 보험, 명의. 그때 되면 다 끝나. 무슨 뜻이야? 정희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장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마.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게 있어. 이 여행에.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그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어났어요. 눈이 퀭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통화, 서연이 한 말들, 보험, 명의, 귀국일, 그때 되면 다 끝나. 무슨 뜻일까?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화냈습니다. 평소처럼. 응. 정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교토 가요. 기대되죠? 응. 어머니, 세수하세요. 약 챙겨드릴게요. 서연이 가방을 뒤졌어요. 약통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세면대로 갔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약이요. 서연이 불렀습니다. 정희는 나갔어요. 서연이 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물컵과 함께 정희는 약을 받았어요. 손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심장약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드세요. 서연이 재촉했어요. 정희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어요. 드셨죠? 응. 정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약을 뱉었습니다.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 괜찮아,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교토로 가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 정희는 창밖만 봤어요. 서연은 옆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괜찮아. 컨디션 관리하셔야 해요. 서연이 물병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받았습니다. 마개를 열었어요. 한 모금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물도 믿을 수 있을까? 어머니? 응. 조금만 마셨어요. 입을 적시는 정도로. 많이 드세요. 배불러. 정희는 물병을 돌려줬어요. 서연이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정희는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 가지고 있었어요. 현우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서연아, 네 어머니, 핸드폰 좀 줄래? 왜요? 현우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 핸드폰.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피곤하시잖아요. 서연이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마이너스 엄마.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보냈어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토에 도착했어요. 절에 갔습니다. 금각사였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건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서연이 정희를 끌고 갔어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웃으세요. 응. 정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찰칵. 잘 나왔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봤어요. 자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무서워 보였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물 사올게요.
알았어. 서연이 사라졌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관광객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 어젯밤 통화가 떠올랐어요. 귀국일에 맞추면 돼. 그때 되면 다 끝나. 혹시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날 하지만 증거들이 있었어요. 약 챙기기, 핸드폰 통제, 보험 이야기, 명예 이야기 모두 연결됐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다시 봤어요. 뒷면 작은 글씨들 자세히 읽었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글씨가 더 있었어요. 약을 조심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 믿지 마세요. 누구를? 살고 싶으면 도망치세요. 정희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약을 조심하세요. 믿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도망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할머니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급히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러세요? 오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갔어. 그래요? 이리 보세요. 서연이 정희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응, 이제 괜찮아. 물이요. 드세요. 서연이 물병을 건넸어요. 정희는 받았습니다. 마개를 열었어요.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약을 조심하세요. 쪽지에 글씨가 떠올랐어요. 약뿐 아니라 물도.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불러. 좀 드세요. 목마르시잖아요. 서연이 재촉했어요. 정희는 조금만 마셨습니다. 입만 적시고 더 드세요. 됐어. 물병을 돌려줬어요. 서연은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어머니, 요즘 물도 잘 안 드시네요. 목 안 말라. 그래도 드셔야죠. 탈수 오면 큰일 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희는 서연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갔어요. 라멘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라멘 드실래요? 응,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 면. 정희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 드세요. 배불러. 아까부터 물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서연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컨디션 관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희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서연이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뭐야? 비타민이요. 기운나게. 알약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아침에 약 드셨으니까 이것도 드세요. 서연이 알약 하나를 꺼냈어요. 물컵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았어요. 알약을 받습니다. 노란색, 비타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약을 조심하세요.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필요 없어. 드세요.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정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삼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잘하셨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정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세요.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알약을 뱉었습니다. 휴지에 싸서 봤어요. 노란 알약. 이게 뭐지? 정말 비타민일까? 아니면 정희는 알약을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느님,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밖으로 나가야 했으니까 나왔습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호텔 가서 쉬어요. 알았어.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응.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은 샤워하러 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어요. 서연 가방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익자는 박서연.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도 봤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 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지? 기억이 없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정희 서명이 있었습니다. 위조였어요. 필체가 달랐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이게 다 뭐야?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에 침대로 돌아갔어요.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샤워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정희는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푹 쉬세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확인했어요. 서류들을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네.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왔어요. 약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이요. 서연이 약통을 꺼냈어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았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잘 드셨죠? 응. 서연이 웃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 네. 모레 귀국이요. 귀국.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귀국일에 맞추면 돼. 어젯밤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되면 다 끝나. 귀국일. 모레. 그날. 뭔가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피곤해서 푹 쉬세요. 불을 껐어요. 정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었어요. 변기에 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 모래, 작게 중얼거렸어요. 모래가 위험해.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돌아오는 날,
귀국일, 모레.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살아야 해.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귀국, 내일이면 뭔가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너 가고 싶은데. 그럼 나라공원 어때요? 사슴 많대요. 좋아. 정희는 대답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내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서연이 약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어요. 잘 드셨죠? 응. 서연이 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갔어요. 약을 뱉었습니다. 휴지에 싸서 자세히 봤어요. 하얀 알약. 평소 먹던 심장약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희는 휴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확인해야겠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요. 두 사람은 나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도망쳐야 해. 언제? 오늘? 내일? 어떻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라공원에 도착했어요. 사슴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서연이 가리켰어요. 사슴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귀엽네. 정희가 말했어요. 먹이 살까요? 좋아. 서연이 사슴 샌베이를 샀어요. 정희에게 줬습니다. 어머니, 주세요. 정희는 사슴에게 샌베이를 줬어요. 사슴이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사진 찍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 핸드폰. 찰칵. 잘 나왔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늘이 시원했어요. 어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서연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알았어.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관광객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다시 펼쳤습니다. 돌아오는 날짜에 공항을 나서지 마세요. 이 여행은 장례로 끝난다. 약을 조심하세요. 믿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도망치세요.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여백이 있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희미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읽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심장이 뛰었어요. 호텔을 나가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누가 기다린다는 거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쪽지를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호텔을 나가라고? 어떻게?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급히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서연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더워서 물 드세요. 서연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받았어요. 조금만 마셨습니다. 입만 적시고 더 드세요. 됐어. 돌려줬어요. 서연은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뭐가? 물도 잘 안 드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컨디션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정희는 서연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러세요.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갔어요. 돈부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가치동 어때요? 좋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돈가스 덮밥. 정희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호텔을 나가야 해. 어떻게? 서연이 자는 사이. 어머니, 안 드세요? 배불러. 조금만 더 드세요. 서연이 재촉했어요. 정희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가방을 뒤졌어요. 비타민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괜찮아. 드세요. 기운나게. 노란 알약을 꺼냈어요. 물컵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았어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정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알약을 뱉었습니다.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까 심장약이랑 같이. 나중에 확인해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눈밑이 검었습니다. 오늘 밤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가야 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5시쯤. 어머니 쉬세요. 응.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서연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어요. 알약 2개가 있었습니다. 하얀 것, 노란 것. 자세히 봤어요. 하얀 알약은 심장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Z10. 이게 뭐지? 심장약에는 없는 글씨였어요. 노란 알약도 봤습니다. V25. 비타민이 아니야. 정희는 알약을 휴지에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야.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샤워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곧 잘게. 오늘 일찍 주무세요. 내일 귀국이잖아요. 귀국.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알았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 초밥집이었어요. 어머니, 마지막 날인데 맛있는 거 먹어요. 좋아. 주문했습니다. 초밥이 나왔어요. 신선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배불러. 조금만 더요. 서연이 초밥을 정희 앞으로 밀었어요. 정희는 억지로 먹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비행기 오후 4시예요. 그래. 네. 공항엔 2시쯤 가야 해요. 알았어. 서연이 웃었어요. 집 가면 편하실 거예요. 정희는 서연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차가웠어요. 집 가면 편하다는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밤 9시쯤. 어머니, 약 드세요. 서연이 약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어요. 잘 드셨죠? 응. 푹 주무세요. 내일 긴 여행이에요. 알았어.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정희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었어요. 변기에 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얼굴. 오늘 밤 나가야 해. 언제? 서연이 잠들면 정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숨소리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잠든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 밤 11시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신발을 신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숨을 참으며 닫혔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였어요. 몇 명 안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로 갔어요. 구석에 있는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5분. 누가 온다고 했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가 올까?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짓말인가? 그때였어요.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흰 한복을 입은 비행기에서 봤던 그 할머니.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희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따라오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디로? 살고 싶으시면.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로비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할머니는 계속 걸었습니다. 정희도 따라갔어요.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 제가 왜 위험한 거예요?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내일 공항에서 죽을 뻔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계획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여요. 죽음이.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 주위에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벗어났어요. 할머니가 다시 걸었어요. 따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정희는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지나갔어요. 작은 여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그 다음엔요? 내일 다른 도시로 가세요. 할머니가 열쇠를 건넸어요. 2층 사무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살아남으세요.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사무실. 정희는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다다미 바닥, 이불 한 채, 작은 창문. 불을 켰어요. 희미한 전등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느님, 작게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 일단, 살았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서연이 알았을까? 내가 없다는 걸. 핸드폰. 정희는 가방을 뒤졌어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가지고 있었어요. 연락할 수 없어. 현우한테도, 경찰한테도.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일단 여기 있자. 안전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펼쳤어요.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 약, 보험, 명의. 내일 공항에서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약? 아니면 사고? 정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이 날 죽이려고 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10억 때문에?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새벽 5시쯤 정희는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뭘 해야 하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른 도시로 가라고. 어디로? 교토? 도쿄? 정희는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을 확인했어요. 10만 엔쯤 있었습니다. 카드도 있었어요. 하지만 카드 쓰면 추적당해. 현금만 써야 해. 여권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있었어요. 서연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방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정희는 짐을 챙겼어요. 옷, 세면도구, 서류들 준비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카운터. 아무도 없었어요. 정희는 열쇠를 놓고 나왔습니다. 밖은 조용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정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역? 기차역으로 가야 해. 표지판을 봤어요. 화살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 작은 역에 도착했어요. 나라역이었습니다. 매표기 앞에 섰어요. 어디로 갈까? 교토는 가까워. 서연이 찾을지도 몰라. 도쿄는 멀어. 안전할 거야. 정희는 도쿄행 티켓을 샀어요. 현금으로 7,000엔. 티켓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새벽이라서 정희는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떨렸어요. 여전히. 기차가 왔습니다. 탔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기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집들, 논밭, 산. 서연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없는 걸 알았겠지. 찾고 있을까? 경찰에 신고했을까? 정의는 알 수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났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숙소? 일단 숙소를 구해야 해.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어요. 호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싸겠지. 정희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미마생, 방 있어요? 정희가 어눌한 일본어로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하루에 3,000엔입니다. 좋아요. 일주일 묵고 싶어요. 21,000엔입니다. 정희는 현금을 꺼냈어요. 21,000엔을 건넸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정희는 여권을 건넸어요.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김정일 씨? 네. 한국분이시군요. 네. 방은 2층입니다. 7호실. 열쇠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7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안전하니까.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어. 정말 살았어.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쯤 정희는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 빵, 컵라면을 샀어요. 현금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빵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기운을 내야 했으니까.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사야 하나? 아니야. 추적당할 수 있어. 그냥 여기 있어. 조용히. 저녁이 되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 사람들,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서연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통제도 없고.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꿈을 꿨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정희는 뛰었어요. 멀리, 더 멀리. 서연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더 빨리 뛰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절벽이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손을 뻗었어요. 정희를 밀려고.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정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 하지만 생생했어요. 서연의 얼굴, 그 차가운 눈.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눕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새벽까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밖으로 나갔어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역 근처에 있었어요.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현우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현우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현우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어요. 엄마 어디세요? 서연이가 난리 났어요. 알아. 무슨 일이에요? 왜 사라지셨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엄마. 나 괜찮아.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말 못해. 왜요? 안전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현우야. 미안해. 엄마. 나 당분간 연락 못할 거야.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살아야 해서. 뭐라고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정희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왔어요. 걸었습니다. 거리를, 사람들 사이를, 혼자.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오후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치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잠갔는데 분명 잠갔어.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안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있었어요. 현금도 그대로, 여권도. 하지만 서류들이 없었습니다. 보험 서류, 명예 이전 서류, 증거들 모두 사라졌어요.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찾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이 알아냈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카운터를 지나쳤어요. 손님. 남자가 불렀지만 무시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뛰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냥 멀리, 더 멀리. 저녁 6시쯤 정희는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어요. 도쿄 반대편 작은 방.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도 걸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어떻게 찾은 거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권? 여권에 기록이 남나? 아니면 누가 본 거야? 게스트하우스 직원?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여기도, 어디도. 도망쳐야 해. 계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4번 숙소를 옮겼어요. 도쿄 안에서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추적당할까봐. 지금은 작은 여인숙에 있었어요. 우에노 근처. 방은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값이 쌌어요. 하루 2,000엔.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4만 엔 남았어요. 처음엔 10만 엔이었는데 반도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150엔, 물도 샀습니다. 100엔, 모두 250엔. 여인숙으로 돌아왔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3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게 위안이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서연이 있어. 돌아가면 위험해. 그럼 여기 있어야 해? 얼마나?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정희는 눈을 떴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또 노크 소리. 똑똑똑. 정희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손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열어주세요.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친구. 무슨 친구?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쪽지 한 장이 문 밑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주워들었습니다. 펼쳤어요. 저예요. 무당.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었어요. 체인을 건 채로 틈으로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누구세요? 할머니가 보냈어요. 무슨 할머니? 아시잖아요. 정희는 망설였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요? 할머니가 봤대요. 여기 계신 걸 봤다고요? 네. 그분은 보셔요. 남자가 다른 쪽지를 내밀었어요. 정희는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필체였어요. 정희 씨, 믿으세요. 이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정희는 체인을 풀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희는 문을 닫았어요. 남자를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청바지, 검은 재킷. 누구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예요. 할머니 조카. 할머니가 왜 날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죽음을 봐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주위에 죽음이 있었대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벗어났어요. 할머니가 도와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나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가 전화라고 했어요. 뭐요? 며느리가 한국에 돌아갔대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이틀 전에.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봤어요. 다나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사였어요. 한국 여성, 일본 여행 중 시어머니 실종 신고. 정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서연 42씨는 시어머니 김정희 68씨가 일본 오사카 여행 중 호텔에서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박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여행 마지막 날 밤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현재 일본 경찰이 수색 중이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 서연이. 신고했어. 기사 더 있어요. 다나카가 스크롤했어요.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종 시어머니, 재산 10억 보유, 상속 의혹 제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파트와 예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며느리 박 씨는 최근 보험 수익자 변경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어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는 숨을 참았어요. 더 있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아파트 명의 이전 위임장, 경찰, 며느리 박서연 씨 참고인 조사. 박 씨는 시어머니 실종 직전까지 각종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박 씨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기사를 다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이, 한국에 있어요? 네. 경찰 조사 받느라.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왜요? 며느리가 포기 안 했대요.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봤어요. 아직 죽음이 남아있대요. 정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한국 가면 안 돼요. 아직은.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아니요. 다나카가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의는 받아들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현금이었어요. 50만 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드리래요. 왜요? 이렇게 많이. 당신 살아야 하니까요. 다나카가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래요. 정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요. 다나카가 다른 봉투도 꺼냈어요. 이것도요. 정의는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비행기 표였습니다. 삿포로행이에요. 삿포로? 네. 홋카이도, 일본 북쪽. 왜? 거기로요? 멀어요. 안전해요. 다나카가 설명했어요. 거기서 조용히 사세요. 몇 달만. 몇 달? 네. 며느리가 포기할 때까지. 정의는 비행기 표를 받습니다. 내일 출발이었어요. 숙소도 예약했어요. 다나카가 종이를 건넸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예요. 한 달 계약했어요. 이렇게까지. 왜? 할머니가 시키셔서요. 다나카가 일어났어요. 전 이만 갈게요. 잠깐만요. 정의가 불렀습니다.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할게요. 다나카가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아, 하나 더. 돌아봤어요. 핸드폰 사지 마세요. 왜요? 추적당해요. 며느리가 경찰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나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의는 혼자 남았어요. 봉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현금, 비행기 표, 숙소 주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정의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어요. 삿포로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관광객들. 정의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떴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가 작아졌습니다. 멀어졌어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현우, 안녕.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2시간쯤 지났습니다. 삿포로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공항을 나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주소를 찾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스미마생, 예약했어요. 이름이요? 김정희. 아, 네. 다나카 씨가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열쇠를 건넸어요. 3층 5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부엌, 창문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이었어요. 삿포로는 벌써 겨울이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어요. 정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지. 몇 달, 서연이 포기할 때까지.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밤이 되었어요. 정희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빵, 물을 샀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안전했으니까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하게, 꿈도 없이. 첫날 밤이었습니다. 삿포로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삿포로는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편의점 가고, 방에서 쉬고, 밤에 자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정희는 커피를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따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정희는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집주인.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거 왔어요. 할머니가 소포를 건넸어요. 저한테요? 네. 한국에서. 정희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할머니가 내려갔어요.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포를 봤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만 있었어요. 한국, 서울. 정희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경찰 조사 기록. 박서연 참고인 조사. 정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 시어머니가 사라진 날 밤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호텔 주변을 먼저 찾아봤어요. 혹시 산책 나가셨나 해서. 보험 수익자 변경은 왜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명예 이전 서류는요? 그것도 어머니 부탁이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정의가 뱉었던 알약들 다나카가 회수해서 분석했나 봐요. 읽었습니다. 검체1 흰색 알약 졸피뎀 성분 검출 수면제 과다 복용 시 호흡 곤란 유발 가능 검체2 노란색 알약 디곡신 성분 검출 심장약 과다 복용 시 심장 부정맥 유발 사망 가능 정의의 손이 떨렸어요. 수면제 심장약 과다 복용하면 죽어. 서연이 정말로 다음 서류 부검 시나리오 재구성 누군가 작성한 거였어요. 읽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1단계 여행 중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피해자 컨디션 악화 2단계 귀국 비행기 탑승 전 과다 약물 투여 3단계 비행기 내 혹은 공항 도착 직후 심장마비 유발 4단계 자연사로 위장, 보험금 및 재산 취득 정의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서연이 계획이었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어요. 보험 계약 내역 정의 명의 보험 수익자 박서연 보험금 2억 원 사망 시 지급 조건 자연사 혹은 사고사 정의는 서류를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억 나를 2억에 팔려고 했어. 마지막 서류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필체가 익숙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다나카입니다. 할머니가 이 서류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봤대요. 아직도 어머니를 찾고 있대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보고 계십니다. 안전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나카 정의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날 찾고 있어. 정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여기까지 올까? 서연이 정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류들을 계속 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과다 복용 시 심장마비, 자연사로 위장, 보험금 2억, 모든 게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여행 제한도, 약 챙기는 것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어. 정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왜 그랬어? 돈 때문에? 10억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의는 편의점에 갔어요. 물과 빵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뉴스였습니다. 정의는 멈췄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자막이 나왔습니다. 실종 시어머니 가족 수색 지속 호소. 서연이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눈물을 닦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의는 숨이 막혔어요. 연기야. 다 연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현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편의점을 나왔어요. 눈속을 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 보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어. 아직은. 정희는 울었어요. 한참을. 석 달 후 5월 사포로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다나카예요. 정희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다나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들어오세요. 다나카가 들어왔어요. 앉았습니다. 소식?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가 포기했대요. 정희는 숨을 참았어요. 정말요? 네. 어제 수색 중단 발표했어요. 다나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실종 반년. 가족 수색 중단 결정. 박서연 씨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수색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공식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도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정희는 기사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안전해요. 다나카가 웃었어요. 한국 돌아가셔도 돼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할머니가 확인하셨어요. 죽음이 사라졌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희는 울었어요. 다나카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나라에. 뵙고 싶어요. 할머니도 뵙고 싶어 하세요. 가기 전에 들를래요? 네. 꼭요. 다나카가 일어났어요. 비행기표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다나카가 나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집에 간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집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삿포로 공항에 있었어요. 나라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삿포로가 작아졌어요.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라를 향해, 할머니를 향해, 그리고 집을 향해. 나라 공항. 정희는 내렸어요. 반년 만이었습니다.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네. 왔어요. 할머니 댁으로 갈까요? 네. 차를 탔습니다. 나라 시내를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사슴공원, 절, 관광객들, 여기서 도망쳤었죠. 정희가 작게 말했어요. 네. 반년 전에. 꿈 같아요. 차는 조용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섰어요. 전통 일본식 가옥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다나카가 차에서 내렸어요. 정희도 내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정희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오셨군요. 할머니.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했어요. 깊게 고맙습니다. 정말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비행기에서 당신 주위에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 검은 그림자요. 며느리에게서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네, 경고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차를 따랐어요.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당신, 살아야 했으니까요. 왜, 저를, 죽음은,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당신 때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살아남았으니, 이제 살아야죠. 할머니가 정희를 봤어요. 돌아가세요. 집으로. 며느리가,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어떻게 아세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당신 주위에서.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당신 시간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사세요. 오래오래. 그날 저녁 정희는 공항 호텔에 있었어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집, 현우, 돌아가는 거야. 드디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연을 마주쳐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정희는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옛날 집, 자기 집. 차가 출발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 간판, 건물, 사람들. 돌아왔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 1시간 후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파트였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남편과 현우와 정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 자기 집.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어요.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535.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며느리를.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있었어. 정희가 작게 말했어요. 네, 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아. 다. 정희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보험 계약서, 시나리오 재구성, 모두 서연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내가 한 거지.
서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경찰 갈 거야. 이거 들고.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살인 미수로. 어머니, 잠깐만요. 서연이 손을 뻗었어요. 정희는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정희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증거 다 있어. 약도, 계획도, 전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 내 계획대로 안 됐지.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경찰서 간다. 어머니, 서연이 정희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거짓말. 정희가 팔을 뿌리쳤어요. 다 계획이었잖아. 처음부터. 아니에요. 정말. 됐어. 정희는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로.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탔습니다. 서연도 타려 했어요. 정희가 막았습니다. 타지 마. 어머니, 문이 닫혔어요. 서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내려갔습니다. 1층.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요. 차가 출발했어요.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정희는 진술했어요. 모든 걸. 여행, 약, 도망, 증거. 경찰이 받아 적었습니다. 서류. 제출하시겠어요? 네. 정희는 서류를 건넸어요. 약물 분석 결과, 보험 계약서, 모든 증거 확인하겠습니다. 며느리, 조사해 주세요. 네, 소환하겠습니다. 정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샀어요. 근처 매장에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여보세요? 나야. 엄마. 현우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어요. 엄마. 어디세요? 한국. 한국이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왔어.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정희는 주소를 말했어요. 카페 이름.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30분 후 현우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정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안았어요. 꽉. 정희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현우야. 괜찮아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모든 걸. 서연이 계획, 약, 도망, 증거. 현우는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랬다고요? 응,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 정희가 현우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왜? 제가 몰랐어요. 서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너 잘못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정희가 현우를 봤어요. 이제 끝났어. 3개월 후
7월. 정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원룸.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구속됐어요. 살인 미수, 재산 사기,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현우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여름 햇살이 밝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단학하였어요. 할머니가 안부 전하래요. 잘 지내시죠?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할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네요. 오래 사시래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살았어. 정말로. 살았어. 저녁에 현우가 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 네. 여행이요. 엄마랑 저랑. 정희는 웃었어요. 좋아. 진짜요? 응. 가자.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약할게요. 저녁을 먹고 현우가 돌아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정의, 자유로운 삶, 존중받는 삶, 그리고 살아있는 삶.